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총칙 중에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요 5절 복대리까지 다 배웠죠. 그래서 무권대리를 배울 건데, 무권대리가 크게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두 개로 나뉘거든요. 오늘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표현대리는 다음 시간에 보고요. 자, 그러면 일단 포인트. 자, 여러분들 이거 봐도 뭔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봐야 제맛이니까 수업 끝나고 한번 또 보겠는데, 자, 일단 추인. 이게 추후에 인정한다는 의미죠. 다 중요하니까 이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이 상속이 되면 추인 거절이 불가하고 무효주장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돼요. 아직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최고는 상대방이 하는 건데 선악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상대방이 선택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요 상대방의 선택이다. 본인의 선택이나 대리인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원래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제한 능력자나 아니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나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이 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권 대리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두 개로 나눠서 보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건 협의의 무권대리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자, 우리 여기 지금 A가 본인이고 B가 무권대리고 그 다음에 C가 상대방이라고 쳐봐요. 여기 본인이고. 그럼 이 무권대리는 뭐냐면, 원래 대리가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해가지고 그 본인을 위해서 그 법률 행위를 하는 게 대리인인데, 이 본인이 대리권을 안 줬어.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대리예요. 무권 대리라는 게. 대리권이 없는데 괜히 이 A의 대리인 척하면서 요 A의 건물을 얘가 팔았다던가, 아니면 요 C로부터 돈을 뭐 대금 같은 거를 수거해 왔다던가, 뭐 요런 거 있죠. 이런 거가 바로 무권 대리예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자, 그러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협의의 무권 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냐면 본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예요. 권한 없이 무권 대리를 했을 때 본인을 보호하려는 제도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를 하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 얘가 무권 대리인은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면 상대방을 보호하는 게 표현 대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협의의 무권 대리는 아버지하고 망나니 아들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동산을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은 거야. 무권 대리한 거죠, 얘가. 그죠? 그리고 표현 대리는 사장이 사장한테, 거래처 사장한테 그 대금 회수해오라고 시켰는데 이 격리 직원이 경마에 미쳤어.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 두 개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지금 요거 설명드리는 게 협의의 무권 대리인데, 요거는 아버지의 땅을 망나니 아들이, 그죠? 아버지가 땅 팔 생각 전혀 없는데 상대방 C한테 판다고 한 거예요. 자, 이때 이 상대방 C가 아버지 A한테, 야, 네 아들이 이거 판다 그랬으니까, 대리인이라고 와가지고 이거 판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망나니 아들이 막 서류도 위조하고 그랬겠죠. 대리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했으니까 너 이거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줘 라고 상대방이 이제 본인에게 요구한 거죠. 그랬을 때 봐봐요. 이 아버지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요. 아들이, 만약에 이 C가 아버지가 소유권 이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요 B는 배임행위, 그 사기죄에 걸려서 깜빵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빵 갈 걱정을 하게 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외아들이야. 외아들.
근데 금지옥경 너무 곱게 키워가지고 애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깜빵에 갈까봐 걱정이 되면 얘가 무건대리 요거 지금 매매를 무건대리로 저질렀잖아요. 요 법률 행위를. 그걸 그냥 인정하면 돼. 알았어.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게. 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뭐겠어? 아들한테 이놈 사람 좀 되게 매운맛 좀 보여줘야 되겠다. 너 깜빵에 가라 이놈아. 라고 무건대리 인정하는 걸 거절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협의의 무건대리는 사실 주인공이 요 무건대리를 당한 요 아들에 의해서 땅을 팔린 요 아버지 본인이 여기 주인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를. 그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 무권 대리를 인정하는데 요 매매 계약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인정한 거죠. 추후에 인정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추인이라 그래요. 추인. 요거 그러면 나 너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게. 이거 내가 인정할게. 얘가 무권 대리로 팔았지만 내가 이거 인정할게. 그게 추인. 나중에 인정한다 그래서 추인. 그런데 만약에 나 무권 대리 인정 안 해 라고 거절하는 거는 추인을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무권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추인에 대한 내용이 되게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걸 꼼꼼하게 다 살펴봐야 돼요.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요거는 표현 대리인데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이런 끈끈한 부자 관계가 아니라 냉정한 사장과 직원의 관계예요. 근데 자, 처음에 사장이 요 상대방이 거래처 사장이에요. 거래처인데 거래처 사장한테 이제 그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한테 야, 너 있잖아. 지금 나한테 대금 줄 거 있잖아. 내가 격리 직원 B를 보낼 테니까 네가 얘한테 돈 그때 줄 대금 좀 얘한테 줘라. 라고 사장이 전화를 했어요. 알렸어. 전화해서 알렸어. 그럼 이제 이 상대방 C는 B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전화를 딱 끊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 하나가 A한테 사장님 괜찮겠어요? 지금 요 B가 지금 B를 방금 보냈어요. 돈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얘가 간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C가 아니죠. 이 C가 아니라 D가 다른 직원이 A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괜찮겠어요? 쟤 보니까 요즘에 경마에 미쳐가지고 돈을 어디 딴 데다 유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얘가 경마에 빠져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요쪽이 전화를 했는데 얘가 화장실 가 있어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장이 누구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B한테 야, 너 당장 들어와. 당장 들어와. 돈 받아오지 말고 지금 당장 만나. 당장 들어와. 당장 들어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거래처에서 돈을 회수해 올 그런 대리권이 어떻게 돼요? 대리권이 없잖아.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얘는 무권 대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B가 경마에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들어와라고 이 대리권을 어떻게 소멸을 시켜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요 B가 C한테 가서 돈을 받고 날랐대요. 어디로 갔겠어? 그렇지. 또 경마장에서 크게 소주 한잔 하면서 했겠죠. 자, 그런데 봐봐. 이런 경우에는 이 사장이 대리권을 주지는 얘를 대리권을 나중에 소멸을 시켜버렸지만 상대방은 어때? 상대방은 지금 사장이 대리인이 곧 간다고 통지를 받은 거죠. 통지를 받았어. 그리고 돈을 얘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누구 책임이에요? 사장 책임이 크지. 만약에 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일을 하려면 다시 C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걔한테 돈 주지 마 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돈을 줬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도 일정 부분 인정이 돼요. 본인한테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무권 대리 행위가 표현이 겉에서 보기에는 그런 뜻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대리가 인정이 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래가지고 얘한테 사장이 다시 이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 일정 부분 누구 잘못이니까? 사장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요 무권 대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요 본인이 책임이 있으니까 누구를 보호하는 거다?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뭡니까? 그렇죠. 이게 표현 대리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우리는 경마에 미친 직원이 아니라 망나니 아들과 아버지를 지금부터 보러 갈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협의의 무권 대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요거 망나니 아들, 그리고 요 상대방 있는데, 요 무권 대리로 요 망나니 아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막 대리권 그 수권 행위도 없는데, 그죠?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대리인인 척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그래가지고 요 상대방은 본인에게 요 매매 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 본인이 추후에 인정하는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예를 들어서 요 A와 C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래도 맞아요. 왜 무효? 원칙적으로 무효라니까요. 유동적 무효라 그래도 맞고.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추인을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였던 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유동적 무효였던 게 확정적 무효가 되죠. 이렇게 본인은 쓸 수 있는 게 추인과 추인 거절 카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한테도 뭐가 있냐면 철회할 수 있어요. 사정을 듣고 보니 얘가 무권 대리였네. 그래서 독한 놈 같으면 요 무권 대리, 요 망나니 아들 쇠고랑 채워서 사기죄로 넣겠지만, 이 상대방이 야 그럼 나도 없던 걸로 할게 라고 법률 행위를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주장하는 게 이게 철회입니다. 철회. 그러면 철회를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였던 게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철회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만, 아니 선의의 상대방만 가네. 선의의 상대방.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상철선 이렇게 해서 철선, 상대방 철선, 선의의 제3자만 할 수 있다. 철선, 아셨죠? 철선, 상철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추인하면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그죠? 여기 철회하면은 확정적인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둘이 먼저 하는 놈이 임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추인을 먼저 했다. 그러면은 철회를 못 해. 그러니까 추인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 그 말은 추인을 하면 철회를 못 한다.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도 철회하기 전까지는 추인이 가능하다. 그 말은 철회하면은 추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 추인을 하거나 철회를 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아셨죠? 왜냐면 얘도 이게 막상 계약했는데 뭐 얘를 보호한다기보다도 생각보다 비싸게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나쁜 놈이 바가지까지 씌운 거야. 그죠? 그랬을 때는 그냥 철회해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한테 독촉을 해가지고 야, 너 빨리 이거 소유권 이전해 줄 거야 말 거야 빨리 결정해라고 독촉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독촉을 할 수 있어. 그걸 뭐라 그러면 최고라고 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아까 철회는 철선이라 그래가지고 선의의 상대방만 했죠. 상철선, 철선. 그런데 최고는 선악을 불문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불문하고. 요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시험에는 선의의 상대방만 최고할 수 있다. X. 그리고 선악을 불문하고 철회할 수 있다. X. 아셨죠? 주의하시고. 정말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요것도 중요해요. 최고를 했는데 야, 너 소유권 이전 빨리 해줘라고 독촉을 하는데, 만약에 이 아버지가 묵묵부답이야.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추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거. 요거.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요 본인을 보호하는 거죠. 본인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인을 끝까지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를 하더라도 추인 거절할 수 있고, 그죠? 철회는 어차피 계약이 없던 걸로 되는 거니까
본인도 보호가 되고. 아셨죠? 요게 뭐냐면은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추인하고 추인 거절은 본인이 하는 거다. 그죠? 철회하고 최고는 누가 하는 거다? 상대방이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선의의 상대방인지 선악을 불문하는지 반드시 이거 구별해야 돼요.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요 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인이 되면은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추인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란 건 뭐냐면은 이미 앞에 얘네들이 서로 매매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죠? 어떤 계약이나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딱 얘기하면 그걸로 전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왜? 이미 과거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그냥 본인이 추인한다 그러면 계약이 그냥 딱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성권은 뭐예요? 한 사람이 이미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나 이거 할게 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가 되는가?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는데 형성권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유효나 무효가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추인은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가 않아요. 형성권은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왜? 과거에 얘네들은 다 이런 사건을 저질러 놨으니까. 그 다음에 요 추인은 상대방한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권 대리인 요 B한테 얘기해서 야 추인한다고 전하여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승계인이 누구? 전득자 C가 만약에 D한테 샀어요. 요 부동산을. 그러면 A는 전득자한테도 추인이 가능합니다. 요거. 그리고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한테 살래 말래 물어보고 있는 와중에 얘가 중도금을 일부 줬어. 근데 얘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묵시적으로 뭐예요?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묵시적으로 추인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A가 예를 들어서 추인을 그냥 곱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여기에서 내가 이 토지를 10억이 아니라 1억만 더 얹어줘 라고 변경을 가한 추인을 했으면 그거는 뭐예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이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계약을 했을 때부터 소급해서 유효해요.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잘 나왔냐면 추인할 때부터 유효이다 그러면 틀려요. 아셨죠? 소급해서 유효인 거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요거 얘가 묵묵부답으로 최고에 대해서 답을 안 하면 거절한 거와 유사하게 이 A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추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요런 내용들이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추인에 대해서는 이따가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요 추인 거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 아버지 대신 자기가 요거 매매 계약했죠? 매매 계약하고 이거를 이제 팔았는데 지금 아직 소유권 이전해 주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이 돼서 누구께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 B부동산이 되는 거죠? 근데 무권 대리인 B부동산이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B가 야 내가 예전에는 이 건물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무권 대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효야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지가 팔아놓고 자기께 되니까 이건 안 판다 그러면 그건 신의 성실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자 추인을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게 되면 추인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거기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전득자 등에게 청구하거나
아니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요 상속했을 때 본인 중에 상속했다 그래서 싹 자기 그걸 바꾸면 안 된다. 그죠? 신의 성시에 어긋난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요거. 그 다음에 요 무권 대리인 있죠? 무권 대리인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면 무과심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계약을 어떻게든 이행을 하거나 추인을 받아오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본인의 추인을 받아오던, 그죠? 아니면 얘가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어떻게 넘겨주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인데요. 만약에 얘가 추인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했으면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을 좇아서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시험에는 상대방의 선택이 아니라 대리인의 선택에 의해서 아니에요. 요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 무권 대리인이 원래 무과실 책임인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알고 봤더니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어. 미성년자였어. 그럼 너무나 다행히 책임 안 져도 되고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자, 요 정도 일단 살펴보시고요. 우리 이제 봤던 내용들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서 94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이 표 보세요. 무권대리의 종류는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두 가지가 있고 표현대리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을 위해서,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위한 제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한 번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다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 정의 요거 한번 그냥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협의의 무권대리는 계약하고 단독행위로 나눠서 보는데 단독행위는 나중에 그냥 짧게 암기만 하면 되는데 이 계약의 무권대리가 훨씬 중요해요. 훨씬. 자, 그러면 이 무권대리를 했을 때 본인에 대한 효과, 본인은 뭘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 그래서 요 1번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자, 밑줄 보세요. 원칙적으로 무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추인하면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무권대리행위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불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니까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유동적 무효라 그러죠. 유동적 무효라고도 한다. 무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인 나옵니다. 추인. 95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추인은 여러분들이 요거 꼼꼼하게 아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쌍괄호 2번. 본인의 추인권.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불확실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이다. 어렵게 적어놨지만 그냥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저질린 사건을 인정할게. 너 해줄게. 네가 해달라는 대로.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동적 무효인 무권 대리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 대리인들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아. 왜? 이미 이전에 있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의사 표현하는 것만 남은 권리, 그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자, 밑줄. 추인은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면서 형성권이다. 형성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추인은 사후 대리권 수요가 아니므로 추인을 해도, 자, 밑줄.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법률 행위가 무효에서 유효로 되는 거지 무권 대리만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대리의 효과만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인권자는 누굽니까? 추인권자는 당연히 본인이에요. 본인. 추인을 할 수 있는 사람. 자, 넘기셔서 추인의 상대방. 자, 96페이지. 요게 포인트예요. 요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짜 중요한데, 자, 밑줄. 추인의 상대방은
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 승계인,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누구한테 추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거 추인 거절의 상대방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추인 거절의 상대방도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밑줄.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여기 법조문 그대로 딴 건데,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시험에는 이 법조문 그대로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추인을 상대방한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인이나 승계인한테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추인을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을 했는데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은 자 봐봐요. 얘기를 안 해주면은 요 상대방이 추인한 줄 모르고 철회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기는 추인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철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그려드려요. 자, 여기 지금 본인이 있고 여기 무권 대리인이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 근데 원래 이 추인을 누구한테 하냐면은 C한테 추인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권 대리인이나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요 A가 추인을 요 무권 대리인한테 해준 거야. 그러면 C가 근데 얘가 아직 C한테 요거를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C는 추인이 있는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요 상대방이 원래는 추인을 하면은 철회를 못 했죠. 근데 몰랐으니까 얘가 그냥 만약에 철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냐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철회를 하더라도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모르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 추인했다는 거를 무권 대리인한테 얘기하고 무권 대리인이 통지를 해줬다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 상대방이 철회를 못하게 추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적어놨지만,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야지, 상대방이 알 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는 뭐야?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추인을 알려줘야지.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추인의 방법. 특별한 형식 없이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단순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추인이 되니까,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방치했다 그러는 건 이건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방치하던 건 추인이 아니다. 자. 그리고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된다.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돼요. 동그라미. 근데 일부나 세모 또는 변경을 세모 가했을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은 이렇게 변경을 가거나 일부만 추인한 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된다. 변경을 가했을 때는. 전부 했을 때는 이런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왜? 아까 위에 나왔지만 형성권이기 때문에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전부 했을 때는. 근데 변경을 하면은 내용이 바뀌니까 요 상대방의 동의와 승낙을 필요로 한다. 자, 그래서 요 7번에 보세요. 추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요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했어. 뭐를?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묵시적으로 뭐예요? 추인할 거라는 뜻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방치한 게 아니죠, 이건. 그죠? 자, B. 무권 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니까, 최고하니까, 유예 동그라미. 유예를 요청했어. 야, 나중에 내가 갚을게. 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는 뭐예요? 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하는 거하고 유예를 요청하는 거는 요거는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추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는, 자, 안정하지 않는 경우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시냐면 요거 방치라고 적어요. 방치.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안 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방치 동그라미. 방치했다 그래서 그 무권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무권행위임을 알면서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 방치했다 그래서 뭐라고요?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대금을 어떻게 해요? 아까 일정 부분의 수령, 매매 대금을 수령하거나 유예를 요청하는 거. 요때는 묵시적으로 추인으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추인의 효과. 자, 요 밑줄.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 밑줄 계약 시에 소급 동그라미.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장래를 향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때의 소급표는 배제됐다.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두시고 포인트는 소급함입니다. 소급한 거. 소급해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추인한 때부터 만약에 시험에 추인 때부터 그러면 틀려요. 소급해서 계약일로부터 그죠? 추인은 본인과 제3자가 이미 다른 거래가 있었다면 제3자의 거래를 해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A가 있고 무권 대리인 B가 있고 여기 C가 있죠. 이미 무권 대리가 저질러 놓는데 D한테 이미 이 부동산이 넘어갔으면 요거를 추인했다 그러더라도 요 제3자한테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얘한테 해줘야 돼요.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래서 추인은 여러분들 요거 꼼꼼하게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 지금 한 페이지 본 거 다 꼼꼼하게.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몇 페이지냐면 97페이지 본인의 추인 거절권. 자, 추인의 거절은 본인이 추인할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 대리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게 추인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추인 거절의 상대방의 방법은 추인권과 같으니까 누구한테 추인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무권 대리인, 그리고 전득자, 승계인. 그죠? 자, 효과는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번복해서 추인할 수 없어요. 번복할 수 없어. 그냥 낙장 불입이에요. 다 추인이건 철회건 뭐건 다 한 번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와 상속.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자, 요거 잘 봐요. 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먼저 요거부터 설명드리면 2번은 안 중요한데 헷갈릴까봐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는 뭐를 그동안 봤냐면 이럴 수 있죠. 여기 A, B, C에서 지금 요 아버지고 요 무권 대리인이 아들이에요. 망나니 아들. 요 상태인데 요 동그라미 1번은 중요해. 중요해서 뭐가 되냐면 요 A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누가 상속받는 거야? A가 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요 동그라미 1번이에요. 중요한 거.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이거는 안 중요한데 이 경우입니다. 요거부터 안 중요한 거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B, A, C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 아들이야, 아들. 착한 아들인데 이번엔 아버지가 도박에 미쳐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재산을 무권 대리로 C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무권 대리를 저질러 놓고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 그러면 본인은 무권 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그냥 무권 대리면은 얘는 그냥 본인이니까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중요해. 이 2번은.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무권 대리인이 죽었으면은 아무 일도 안 벌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인 거절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요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아버지의 재산을 망나니 아들이 팔아먹었을 때, 근데 아버지가 사망했어.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거고, 요거는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한 거예요. 자, 요거 볼게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 상속한 거.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 유효로 된다. 밑줄.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 확정 유효.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갑의 아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갑 소유의 부동산을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갑이 사망했어. 이제 대리인 갑이 사망했죠. 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
을은 신의 측정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즉 밑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자 여기 밑줄 무효 주장도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등기말소 청구도 안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청구할 수 없어요. 전득자한테도 할 수 없어. 요거는 확정적으로 뭐 유효가 돼. 상속이 돼버리면. 아셨죠? 자,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요거. 오케이. 그래서 관련 판례는 이 내용을 조금 길게 적어놨어요. 너무 길어. 읽지 마세요. 이거는 전득자까지 끌어들여서 했는데 결론은 여기에 다 있으니까 굳이 읽어볼 필요 없어요. 요거는 제가 좀 갑하고 을하고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적어놨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위에 중요한 내용 다 나와 있으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를 볼게요. 상대방에 대한 효과. 자, 98페이지. 상대방에 대한 효과. 상대방은 뭐가 있어요? 최고권하고 철회권이 있죠. 그럼 최고권을 먼저 볼게요. 최고권. 최고권은 무권 대리인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경험해 너 추인할래? 라고 본인한테 확답을 최고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요? 우리 발신주의하고 도달주의 배울 때 무권 대리인의 그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라 그랬던 거. 발신주의. 그때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거, 발신주의. 요거. 자, 그리고 최고할 수 있고 이때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은 거절하면 돼요. 밑줄.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인은 거절하는 거. 그럼 시험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X. 주의. 발신주의라는 거, 요 앞에서 배웠던 거 반갑죠, 되게 앞에 배운 내용 나오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이런 게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 막 암기해서 나오는 시절은 좀 지났는데 두 개는 알아두셔야 돼. 자, 요거. 그 다음에 요 발신주의 나온 김에 앞에 내용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거 뭐예요? 무권 대리 때문에 제3자에게 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여부, 그죠? 그게 발신주의고 또 하나는 격지자 간의 승낙, 그죠? 그 두 개만 외우라 그랬잖아요, 발신주의. 자, 동그라미 2번. 최고의 의사의 통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 선악을 불문,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 발신주의냐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는 인정된다. 상대방이. 그러면 철회권은 아까 상철선 어떻게 돼요? 선의만 인정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쌍가루 2번. 상대방이 자, 철회권, 무권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 관계의 성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무권 대리와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게 철회권이에요. 철회. 자, 동그라미 2번. 매매 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자, 밑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상철선 이렇게 줘요. 상철선.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는데 누구? 선의만 가능해요.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 너무너무 중요해. 최고하고 비교해서 해도 최고는 선악을 불문하고 다 되는데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 돼. 여기 포인트예요. 추인한 다음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추인은 철회하기 전에 해야 되죠. 그죠? 철회하면 무권 대리인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철회한 후에는 본인은 무권 대리에 의해서 추인할 수 없죠. 그죠? 상대방도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철회가 되면 없던 걸로 하니까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철회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번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한번 좀 볼게요. 요거는 무권 대리인이 자, 요거 괄호치세요. 무권 대리인이 뭐만 증명하면은 되냐면 대리권을 증명하거나 또는 본인의 추인을 받으면 돼. 근데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으로부터 추인도 받지 못하면 이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자, 밑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여기 책임을 부담하는데 예외가 지금 2, 3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요. 요거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떤 책임을 부담하느냐? 어떤 책임을 부담하냐면 쌍거름 2번에 무권 대리인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상대방의 선택 밑줄, 상대방 동그라미. 시험에는 요 자리에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그러면 X, 혹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걸 하냐면 계약의 이행을 책임져 임마. 너 계약을 이행해. 어떻게든 이행해. 라던가 아니면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해줘야 돼요. 어느 경우에? 대리인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추인을 못 받아낸 경우에. 하지만 요 책임을 면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그렇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하고 그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면은 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 자,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외우면 돼.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의 포기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이 추인하던 뭐더라도 그냥 무효다. 아니 그냥 뭐 딴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조건 무효다. 추인하든 뭐든 무효다. 단독행위에서 무권 대리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막 많이 나오는데 그냥 계약이랑 똑같다. 우리가 여태껏 배운 내용과 똑같구나. 유사하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그냥 볼 게 없어요. 오케이. 그럼 됐고, 그러면 우리가 핵심 체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병과 체결했다. 그러면 갑의 토지가 있는데 요거를 무권 대리인 을이 병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자, 그러면 위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러면 틀리죠. 효력이 없지. 원칙이 무효니까. 그죠? 무권 대리는. 2번.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위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추인은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3번. 갑은 추인의 의사 표시를 병에게 해야 되고 을에게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아니죠. 추인은 누구한테 다 할 수 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병이 이 추인 사실을 알기 전이라면 계약은 철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요게 추인 사실을 상대방이 알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알기 전이라면 본인은 대항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어. 알면은 대항할 수 있는데 이건 본인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 기본서에서 본 건 본인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 5번. 갑이 을의 행위를 알고도 즉시 이의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그래서 추인이에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요거 틀렸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봤냐면 무권 대리 중에서 협의의 무권 대리를 봤는데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우리 바로 지금 기출문제 풀러 가보자고요. 아셨죠? 꼭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돼요.